기후 환경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빠꾸 대중문화 환경 스토리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 안녕하세요.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으로 다시 인사드리는 차윤탁입니다. 지금 뭐 주식 채널 팟캐스트에서 계속 보따리 장사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려면. 오늘 또 뭐 새로운 분 오셨어요? 네. 새로운 분을 저희들이 섭외에 공을 들였는데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새로운 멤버로 함께하게 된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이선주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백을 쓰셨죠? 이 방송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게 아직 너무 지금 너무 이제 지금 너무 떨리셔가지고 제가 첫 녹음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 긴장하셨지만 녹음할 때 멘트는 계속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25일에 월급도 받으시고 그렇죠. 네.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여기 팟캐스트 서주대감인 저스틴 쌤과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출연하신 마리 쌤과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 그 회사 행사에서 분장하고 오실 때 아주 그냥 엄청 준비를 많이 해갖고 그쵸. 오셨어요. 그래서 약간 방송이 이제 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실 텐데. 한스쌤이 무슨 방송입니까 이게? 저희 이번에 하는 코너가 이제 그린컬처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고품격 문화, 대중문화 팟캐스트를 한번 런칭을 해봤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청취해주시고 댓글로 꼭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영화로 시작을 할까요? 좀 많은 분들 보시니까. 그렇죠. 저희 쌤들도 많이 아시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는 그런 영화로 좀 시작을 해볼 거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청취자분들이 또 요 영화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요 만화, 요 소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선주쌤은 뭐 좀 좋아하세요? 영화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영화는 예전부터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이런 OTT가 들어오기 전부터 영화관 되게 자주 갔고요. 이제 최근에는 영화관까지 가기 좀 귀찮을 때는 제가 모든 OTT를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좀 다양하게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봤던 영화들 중에 재밌게 본 영화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인생 영화를 꼽는다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인생 영화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인생 영화를 꼽을 순 없고 작년 한 해에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작년 한 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이런 거를 꼽아본다면 뭐가 있나요? 잠시만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재밌게 보셨던 영화인데 기억이 안 나죠. 검색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검색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굉장히 이제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정말 부끄럽게도 매번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가 한글 제목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이 영화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렇죠. 너무 저희가 기후랑 환경 관련한 영화가 많으니까 또 그거를 한번 또 이렇게 분해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기후시민백과에서 뭐 돈룩업도 다뤄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 새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저희가 이제부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게 영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주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로 다룰 영화는 무엇인가요? 저 이번에는 또 이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런 영화를 갖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아니다의 제 기준은 EBS 1호 시네마에서 했냐 안 했냐. EBS 1호 시네마에서 이미 했으면은 이제 전 국민이 봤다라고 봐야죠. 그쵸. EBS 1호 시네마 좀 아십니까? 어렸을 때 EBS 봤던 것 같아요. OTT가 어렸을 때부터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렸을 때는 주로
비디오나 비디오. 네. 영화관 가서 많이 봤었죠. 네, 그래서 EBS 일요 시네마에서도 소개된 그 유명한 영화죠. 인터스텔라를 좀 갖고 왔는데 네. 인터스텔라 둘 다 보셨나요? 네, 저는 영화관에서도 한 2번 정도 봤던 것 같고. 아, 진짜요? 네, OTT에서도 한 번 봤고. 네. 그리고 막 요즘은 그런 케이블 채널에서도 자주 하더라고요. 뭔가 맞아요. 과학 영화 하면은 인터스텔라부터 하는 것 같아요. 선문순주 쌤은 뭐 아까 뭐 에브리띵 뭐 어쩌고 저쩌고보다는 좀 발음이 쉬운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인터스텔라를 아쉽게도 보지 못했는데요. 네. 이때 아, 개봉했었을 때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때 후기가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가지고 좀 머뭇머뭇하다가 그 기회를 좀 놓쳤어요. 근데 오늘 쌤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이 영화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한스 쌤은 굳이 2번을 보신 이유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이성과 보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으면 네.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제일 가까운 영화관에서 한번 봤고 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보면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아이맥스로 한 번 더 보느라 2번을 봤었습니다. 이거 2번 보면은 네. 뭐 좀 확실히 달라요? 네, 2번 보니까 확실히 두 번째는 지루하더라고요. 이게 또 영화가 좀 길고 그래가지고 근데 네. 확실히 그런 뭔가 이렇게 압도되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가지고 아이맥스로 나중에라도 재개봉하면은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인터스텔라가 사실은 그 개봉 당시에 네. 그 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유명 배우도 많이 나오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홍보가 됐던 방식이 천체 물리학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물리학 열풍 불어가지고 네, 맞아요. 서점에서 좀 물리학 쉽게 이해하는 그런 책들 보고 했는데 쌤들 뭐 물리학 좋아하셨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래 보여요. 네. 저는 화학과 생물을 전공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선주 쌤은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영화를 쉽게 보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 이게 어떤 배짱으로 이 물리학에 맞춰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몰랐지만 저는 이제 그때 학창 시절 재물포라고 얘기 있었거든요. 그 학창 시절 있으셨나요? 네, 저희 학교에도 있었습니다. 재물포. 저 선생님 분 때문에 이제 물리를 포기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해하기 힘든 거였지만 그만큼 물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인가 그 도르래 문제 풀면서 나랑 안 맞다. 선생님들 도르래 문제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얼핏 나네요. 네. 도르래 추를 달았는데 이게 뭐 그쵸. 얼마가 얼만큼 배분되고 그쵸. 뉴턴이 막 나오고. 네. 이 짓을 왜 하나 해가지고 어렵죠. 그랬었는데 그 영화의 이 세계관이 기후 변화와 너무 맞닿아 있고요. 네. 기후 변화가 지속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 영화에서 좀 재밌게 소개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또 이 영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감독이 되게 유명하죠 일단은. 그렇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고 네. 뭐 이분 감독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네. 거의 다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뭐 어떤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 메멘토도 되게 좋아했었고 네. 그리고 그 부르의 명작이죠. 그 다크나이트. 네, 어. 맞습니다. 네, 다크나이트는 진짜 항상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선주쌤도 보셨어요? 저도 다크나이트는 봤는데 네. 사실 그때는 되게 집중해서 본 영화가 아니었어가지고 놓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를 집중해서 못 보셨나요? 네, 그렇구나. 저는 네. 약간 그 마블 쪽을 좀 더 이렇게 아.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렇죠. 여기서 또 마블과 DC가 마블과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DC. 네, 이거 다시 또 다음 편에 이분법적이니. 한번 예. 예. 또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아까 말씀하셨는데 메멘토라는 영화로 굉장히 많이 이제 유명해졌죠. 맞아요. 문신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 영화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 기억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잃어버리시는, 그 네. 전직 형사분이었나요? 그 아내 납치가 네, 됐는데 뭐 아내를 찾는 그런 내용이고 그쵸. 몸에 문신을 새겨 기억하는 네 맞아요.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요 감독님이 찍었고 조나단 놀란이라고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동생이 동생이죠. 네, 그 각본을 썼죠. 그래서 이 각본을 쓰려고 칼텍이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4년간 이제 그 물리학 강연을 들었다. 이 그래서 각본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셨다는 건가요? 그 제가 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형이 유명한 감독이니까 각본을 이렇게 4년 써도 이렇게 네. 그런 또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건 아니고 이제 또 형이니까 또 냉정한 그게 있었겠죠. 어느 정도 각본이. 그리고 음악이 또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아요? 음악이. 네, 맞아요. 네. 음악도 좋죠.
음악 감독이 한스 짐머라고 짐머가 이제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독일어로. 방에서 음악만 만드시는 분이고 진짜 음악이 괜찮아요, 그죠? 네. 음악 괜찮고 OTT에도 많이 좀 소개가 됐으니까 선주 쌤 한번 보시고 또 다음 방송에서 한번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아까 한스 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영화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한 번 봐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요. 맞아요. 그 영화는 요소가 되게 많고 되게 길고. 네. 또 한수 쌤이 이게 영화가 기후 변화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찾아오셨다면서요? 네, 이게 영화의 배경 자체가 일단은 가까운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네. 배경이 좀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약간 지구의 식량이 바닥났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항성을 향해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제가 배경 찾아보니까 2067년이어가지고 우리가 44년 정도 뒤니까 저희가 이제 한참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이 안 됐나 하면서 이제 조금 받기 시작하는 그런 그렇죠. 나이대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그렇게 멀지 않죠. 그렇죠. 진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곧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까운 미래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때 이 영화에서는 이제 막 모래 폭풍이라던가 이런 병해충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구에 식량이 하나도 없고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자라는 게 없어서 이제 옥수수 한 품종밖에 없어서 이 옥수수만 키워서 먹어야 되는 약간 이러한 사회가 도래한 것이 요 인터스텔라 영화의 배경입니다. 요새도 식량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60년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현실감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야구를 하다가 모래 폭풍이 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정말 그 모래 폭풍이 정말 압도되는 느낌이 있고 항상 이 모래 폭풍과 먼지 속에서 이 영화 주인공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폐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겪고 이러한 건강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갖고 사람들 맞아요. 힘드신데 네. 요 영화에서 아까 말한 그 옥시기, 예. 네. 옥시기라고 하죠. 옥수수. 예, 방언이긴 한데 옥수수랑 이 옥시기, 네. 모래 폭풍이 되게 중요한 걸로 이제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이 모래 폭풍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네, 이게 그 실제로 1930년대 미국이랑 캐나다 중서부에서 일어났던 기후재앙인 더스트볼이라고 하는 예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더스트볼이라는 게 가뭄 속에서 모래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농토 자체를 쓰지 못하고 황폐화되고 이렇게 사막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몇 날 며칠 동안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살지 못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가지고 혹시 저희가 이제 고품격 문화 팟캐스트다 보니까 그렇죠. 네, 1939년도에 만들어진 이 존 스타인백의 소설인 분노의 포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영문학 전공한 사람들만 보는 책 그런 아닙니까? 아, 네. 네. 분노의 포도 왜죠? 저 포도가 뭐 좀 착즙이 잘 안 됐나? 뭐 네,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이 더스트볼 사건을 그러니까 더스트볼 실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소설인데요. 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이 모래 폭풍 때문에 포도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이 주인공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이런 큰 피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밭을 다 밀어버리고 네 그렇게 하고 다시 떠나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 서부 개척 시대의 이러한 고난과 이런 가족들의 모습들을 잘 다룬 작품이어가지고 많이 인기를 얻었다라고 네 영미 문학할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영화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로도 네.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네, 분노 그리고 이제 네. 옮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 해 농사가 그냥 다 적이 돼버리면 네. 갑자기 모래폭풍이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인터스텔라랑 또 비슷하네요. 이게 포도가 이제 옥수수로 바뀐 거 빼고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캐치프라이즈가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리고 이 영화 개봉할 때 요 멘트가 또 유행을 맞아요. 하긴 그랬어요. 뭐 짤로도 많이 쓰이고 그쵸. 우리가 이제 어쨌든 답을 찾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영화처럼 되면은 되게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쉽지가 않은데 그 영화는 오히려 해피엔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 분위기가 되게 우울한데 그렇죠. 그 답을 찾긴 하니까 그 뒷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 제목 자체가 그 항성간 여행을 뜻하는데, 또 이제 지구과학에서 또 항성의 정의 이런 거 배웠는데 뭐 그런 거 넘어가죠.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 운동을 하는 네. 뭐 그런 건데, 그렇죠.
그 이 영화가 또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아 맞아요. 네. 영화에서 좀 충격적인 장면이 한스 쌤은 어떤 장면이셨나요? 네. 중후반부 하이라이트에 나왔던 네. 그 블랙홀을 묘사한 장면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아까 왔던 그 아이맥스에서 되게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실제로 아까 그 조나단 논란이 같이 막 각색하려고 물리학을 배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 유명한 그 스티븐 호킹 박사와 투톱을 이뤘었던 물리학자 힙손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분이 여기에 이제 자문을 구하셨는데 블랙홀을 어떻게 비주얼화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논문도 같이 썼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런 디테일한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영화였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제 네. 배트맨 영화 찍고 뭐 그런 감독이었지만 그렇죠. 메멘토라는 굉장히 또 반전이 있는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반전이 되게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 그렇죠. 반전에 반전이 있죠. 요즘 말로 통수를 때리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놀랐던 장면은 갑자기 그 영화 홍보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그 맷 데이먼이 나와요. 진짜요? 맷 데이먼 네.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죠. 네, 그 본 아이덴티티. 본 네, 시리즈에 맞아요. 나왔었고 화성에도 한번 갔다 오셨죠. 감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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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우들로. 영화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 스윗한 또 연기도 잘 하시고 그쵸. 그리고 뭐 흥행 배우잖아요. 그쵸. 그 네. 거의 나오면은 흥행 실패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생각해보니까 또 이제 맷 데이먼이 나온 또 기후변화 관련 또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나중에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미니 사이즈로 변해갖고 이제 또 하는 그런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맷 데이먼이 영화 중간에 등장하는데 맷 데이먼이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그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리는데 맞아요. 그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맷 데이먼이 왜 나와? 근데 맷 데이먼이 이렇게 나쁘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충격적이었는데 어쨌든 좀 반전도 여러 번 있어요. 반전도 여러 번 있고 등장인물을 살짝 보면은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매튜 맥커니가 이제 주연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지 않아요? 뭔가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흔히 보던 배우였어가지고 네, 그렇게 막 새롭진 않은 그래서 그냥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주인공 자체는 그렇게 새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이 좀 굉장히 잘생기고 멋지고 이런 분인데 영화 복은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작품성 있는 영화 잘 못하다가 요때 좀 많이 빛을 발고 그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이것도 이분이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주인공 아버지 역할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주 비행 조종사 하면서 엔지니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머피 쿠퍼라고 그 딸이 극중 이름이 머피 쿠퍼인데 또 제시카 차스테인이라고 이제 그때 또 한국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죠. 차여사라고 이제 카리스마 넘치는 그 여배우가 이제 딸 역으로 나오고요. 톰 쿠퍼라고 이제 남동생 역할로 이제 그 티모시 살라메라고 요즘 또 유명한 배우죠. 아역으로 나오고 케이시 애플렉이 이제 그 성인역으로 나오는데 이게 또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형제가 이제 감독 극본한 것처럼 이분도 이제 벤 애플렉 동생이더라고요. 할리우드 다 이런가 봐요. 약간 네. 약간 인척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하나 나오죠. 누가 나오죠? 앤 해서웨이가 같이 앤 나오죠. 해서웨이가 또 나오죠. 앤 해서웨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엄청난 조연이 나오는데 요즘 챗 GPT라고 AI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뺨치는 로봇이 나와요. 유머 감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너무 독하게 현실을 얘기하니까 이제 유머 감각 좀 섞어라 하니까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그런 이제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로봇이 움직이는 장면이 로봇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또 굉장히 그 기괴한 장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죠. 2067년이니까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 확실히 실패한 걸로 보여요. 그죠? 확실히 실패하고 약간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드맥스처럼 약간 석유 찾으러 이제 싸우러 다녀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또 영화가 시작이 약간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분이 회고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젊은 남성이 나타나서 막 비행기를 몰아요. 이게 뭐지? 누구지? 싶었는데 이제 그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였던 건데 맞아요. 여기 보면은 좀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게 된 게 많은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야구 경기. 야구 경기를 가는데 야구 경기가 뭐 뉴욕 양키스 이런 팀인데
굉장히 동네에 엄청나게 작은 그런 데서 네. 야구를 하잖아요. 또 선주 쌤은 가족들이 좀 운동 경기 같은 거 보러 가십니까? 저희는 축구 경기 좀 진짜요? 진짜요? 어디 팬이신가요? 그 한국에서는 직관을 가진 않는데요. 이제 네.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오. 이제 해외 아, 시간에 맞춰서 해축 보시는군요. 네, 네. K리그보다는 프리미어리그다. 그렇죠. 네. 오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금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이런 분들 보면은 엄청 연봉도 높고 그렇죠. 그렇지 되게 않은데 핫한 여기- 스포츠죠. 네. 여기 인터스텔라 야구 경기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냥 뭐 동네 대학교 야구 이런 것 느낌? 근데 네. 막 사회인 뉴욕- 야구? 네, 뉴욕 양키스 막 이런 팀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세상이 좀 세계관이 좀 이제 이런 그렇죠. 레저 같은 게 좀 붕괴가 되고 맞- 그러는 상황인데 네. 또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막 불만을 토로하죠. 음. 맨날 옥수수만 맨날 먹는데 팝콘 주니까 이게 좀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야구 경기가 좀 중간에 중단되지 않나요?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 모래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야구 경기가 중단이 되고 네. 옥수수만 남았던 요 옥수수 밭 끝없는 옥수수 밭을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게 미국의 옥수수 밭인데 이 미국 옥수수 밭은 한번 들어가면은 네. 그 실종된다고 그래요. 하도 커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옥수수가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 어쨌든 이런 우울한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짜는데 맞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그 사람들을 태우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겠다. 이주하겠다. 네. 이게 첫 번째 플랜이었고 이제 두 번째 플랜이 이제 그 수정란 500개를 이제 같이 싣고 가가지고 다른 행성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태어나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개척해서 살게끔 그렇죠. 약간 미국 그 문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요 개척 시나리오 좋아하는 거. 네. 그 옛날에 이제 그 콜럼버스도 그렇고 네. 네. 그런 느낌. 개척을 엄청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그 아메리카 대륙을 그때 거기 저기 인디언들 잘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입장이긴 한데 플랜 A와 플랜 B 뭐 선주 쌤 같은 경우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네.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네. 제가 가는 게 행성으로. 다른 행성으로. 네네. 왜냐면 지금 플랜 B를 보니까 이제 수정란을 새로운 행성으로 보내서 이제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인류가 새로 시작하게 하는 네. 그런 시나리오로 좀 이해를 했는데 만약 그런 시나리오라면 현재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냥 난리가 나겠죠. 네. 네. 그래서 선택받은 어떠한 뭐 세포라든지 선택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도 같이 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존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이 플랜 A에 이제 그 매튜 맥커니가 네. 낚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누구랑 같이 비행기를 타죠 그때? 네. 그때 이제 그 맷 데이먼이랑 맷 데이먼은 이제 네. 그 이제 먼저 출발했고, 네. 굉장히 성구적인 과학자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앤 해서웨이랑 앤 해서웨이랑 이제 그 다른 또 과학자 한 분이랑, 과학자랑 그리고 그 AI랑 이렇게 네, AI 로봇이랑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때 이제 또 요 그 나사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나사가 없어졌고 달 탐사 같은 거 그 말도 안 된다. 그 쓸데없는 짓 했다. 뭐 그런 그렇죠. 분위기에 음모론이 팽배하고 있고, 그게 조금 약간 우울한 게 이 매튜 맥커니가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진로 상담을 하니까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농부를 하라라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을 약간 못하게 하는. 근데 뭐 농부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고 농부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네. 그 우리도 이제 약간 이제 아직 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을 가면은 공부 제일 잘하면 농대 가고 그러긴 하고 네네. 우리도 60년대 70년대에는 맞아요. 농대가 네. 최고. 네, 뭐 맞아요. 농림부가 제일 파워가 있고, 왜냐면 이제 경제 개발하려면 사람들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 이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농부해라. 그래서 첫째 아들은 받아들여서 농부를 하고, 이제 둘째는 둘째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스마트한 것 같은데 그 달 탐사 뻥이라고 선생님이 하니까 열받아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네. 대들었다가 이제 학부모 호출 받고 네, 맞아요. 그랬죠. 부모님 모시고 와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첫째 아들이 그 옥수수를 열심히 심는 농부가 되고, 매튜 맥커니도 지금 직장은 농부예요, 농부. 네. 맞아요. 근데 이 옥수수가 된 게 좀 오게티예요. 왜 그런가요? 옥수수를 좀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그쵸? 옥수수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요? 사실 저희 옥수수는 좀 요즘 간식으로 먹지 않나요? 그렇죠. 식량으로는 네.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간식도 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자로 간식도, 먹고. 네.
또 요즘 초당 옥수수 좀 인기였고 맞아요. 네. 옥수수가 약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먹는 별식 같이 돼버렸고 네. 약간 삶아서 먹기도 하고. 어떻게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뭐 주로 삶아서 먹는 것 같은데 네. 그 살짝 이렇게 달달하게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네, 설탕. 그래서, 네,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음. 네, 근데 윤탁생 말씀대로 매일 먹는 건 아니고 어쩌다 옥수수가 이제 들어오면 그때 이제 뭐 간식으로 한 번씩 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수수가 그 3대 식량 작물이래요. 나머지가 맞아요, 네. 뭔지 아시는 분? 네. 가 뭐죠? 밀인가요? 밀, 빵. 밀. 그리고 네. 우리가 맨날 콩? 먹는 거. 쌀? 쌀인가요? 콩인가요? 밀, 쌀, 옥수수 이게 오, 3대 쌀. 작물인데 네. 그 옥수수로 되게 그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멕시코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맞아요. 우리의 그 이웃이죠. 북한 같은 경우도 옥수수가 좀 보관이 용이하고 네. 잘안 옥수수를 썩고. 이렇게 말려갖고 네. 알을 다 턴 다음에 우리 뭐 강냉이 턴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학교 폭력 우리 반대합니다. 그래서 네. 그 옥수수를 이제 말려갖고 가루를 내서 그거를 아프리카 국가 같은 데는 죽처럼 먹고 그냥 부침개처럼 먹고 그거를 이제 옥수수로 이제 먹는 데가 많은데 또 사료로도 많이 쓰이죠. 네, 그쵸, 맞아요. 사료로 맞아요. 많이 쓰이는 네, 걸로. 축 사료로 많이 네. 쓰인다고. 그 옥수수가 장점이 잘 자라요. 키 크게. 자, 농부면은 보람이 네. 있는 거죠. 키가 쑥쑥 커버리고 그 다음에 또 쌀에 비해서 빨리 자라요. 네. 쌀은 막 1년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 하면 수확량이 많아요. 아, 이 옥수수 알 털어갖고 이게 뭐 죽으러 먹어도 이게 막 오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이게 격가지 제거 이런 거 해서 좀 손이 덜 가요. 물론 이제 농사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제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가뭄에 취약해요. 우리가 그 요즘 인기인 초당 옥수수 먹으면 얼마나 이게 그 수분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딱 씹으면 그냥 막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 초반에 농사질 때 물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장마철 전에 딱 심는데 그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은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네. 그럼 땅이 훨씬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강우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이제 폭우가 이제 심해지거나 그럼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옥수수가 잘 안 자라는데 알이 또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옥수수를 같이 길러봤자 이거 그렇죠. 효율이 안 나오겠네요. 우리 할머니가 2000년대 때 그 저기 강냉이 털었을 때 대한민국 포르투갈전 보면서 먹으라고 삶아줬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옥수수 알 무게도 작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저 나사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 네.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나사가 굉장히 안 좋은 취급을 받습니다. 안 좋은 취급 받는데 그 옥수수가 세기 말 2100년까지 생산량이 6에서 24% 줄어들어 버린다. 4분의 1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오히려 빵 먹는 밀은 는데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영화에서 맨날 빵 먹는데 네. 빵밖에 못 먹는다고 하면 약간 이게 조금 세상이 바뀐 것 같지 않잖아. 와닿지 않을 것 같고. 우리도 쌀만 먹는데 쌀밖에 없어요 하면은 살만한데? 네, 맞아요. 계란볶음밥 네. 고고고 막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옥수수를 쓴 것 같은데 막상 옥수수는 좀 늘어날 수가 있다. 근데 다만 기후 변화로만 따진 거니까 네. 또 이제 우장춘 박사님 이런 분들이 또 등장하면은 또 품종 개량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죠. 근데 또 기후 위기가 무서운 게 요즘은 수입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밀이나 네. 이게 약간 이런 것들도 많이. 글로벌로 이제 분업을 하는 거라고 보여야 되는 건데 전 세계 곡창지대에서 이제 딱 엄청나게 크게 생산하면 그걸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하는 건데 곡창지대 한 군데가 이제 기후 위기 타격을 받아버리면 전 세계에서 이제 배를 굽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농부가 엄청 중요하게 나오고 이 옥수수에 대한 에피소드 되게 많이 나옵니다. 팝콘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수수를 키우는 직업이 돼버리고 나중에 옥수수 밭을 또 태워버리고. 네. 옥수수가 되게 중요한데 삶의 터전이죠. 막. 네. 근데 막상 옥수수는 조금 기후 변화 현실에 맞지 않는.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둘째가 이 첫째 이 첫 번째 시나리오를 믿죠. 아버지가 왠지 굉장히 괜찮은 행성 부동산 보러 간 것처럼 이 행성을 보러 가고 괜찮은 별을 봤어. 괜찮은 별을 봤으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를 데려오겠구나.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관객들이 이제 조금 빠진 거는 이제 부녀 간의 이 정. 그리고 네. 이제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나와요. 네, 뭐 중력이 다른 데서 뭐 시간이 뭐 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저도 그 장면은 좀 기억에 남아요. 그 슈트로 봤었던. 맞아요. 네, 상대성 이론이 나온 것 같은. 아, 쇼츠로 인터스텔라를 배우는 건가요? 네. 네, 그 되게 그 대표적인 장면이 있더라고요. 윤탁생 지금 말씀하신 그 부녀 간의 그런 장면들이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부동산도 보러 다니면서 좀 나이도 적게 드는데 맞아요. 이 딸과 아들은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죠. 그쵸. 지구에서 확 들게 되죠. 네, 지구에서 확 느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는데 약간 이제 이 그 둘째 딸이 이제 또 그 나사 출신의 이제 물리학 박사한테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 물리학 박사가 뭔가 좀 숨기는 것 같아.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맞아요. 방정식을 못 푼다고 막 찡찡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정식을 탁 풀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방정식을 어떻게 요가 이렇게 못 풀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시간을 계산 안 하다니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박사가 뒤통수 친 거죠.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네요. 아니 왜냐면 뭐 사람 다 죽어라고 하면은 누가 가겠어요? 가족 두고 안 가니까 사실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맞아요. 살 수 있다고 뻥치고 이제 수정란 500개 어디 가서 거기서 인류 새로 짓게끔. 플랜 A는 페이크였다. 네. 그런 네.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가 너무 화가 나요. 맞아요. 화가 나는데 이제 조카들은 그 모래바람으로 막 다 죽어가고. 그렇죠. 근데 오빠가 또 고집이 엄청 세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작중 거의 유일한 작물인 그 옥수수를 밭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른 다음에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네. 그게 하이라이트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영화 뒷부분에 보면은 결론이 되게 해피엔딩이 납니다. 어떻게 되죠? 네. 한스 기억하세요? 네. 그 이제 불이 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딸에게 이 주인공인 매튜 맥커니가 이 웜홀을 들어가 가지고 사인을 보내죠. 5차원 공간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5차원 공간에서 네. 모스부호인가요? 네, 모스부호로 네. 딸에게 그 방정식의 그 답을 알려줘요. 그 5차원 세상 속에서.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맞아요. 그냥 알려줘도 모르는데 이 컨닝을 모스부호로.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약간 이게 좀 그때부터 영화가 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한 게 웜홀을 막 들어가요. 막 그 웜홀을 살 수가 없는데 엿가락처럼 늘어나면서 막. 거기서 5차원적인 존재들이 와서 답을 알려줍니다. 맞아요. 답을 알려주는데 그걸 막 매튜 맥커니가 막 그 5차원 공간을 어떻게 뚫어갖고 그 딸한테 알려줘요. 그래갖고 답을 알려줘서 중력 방정식의 답을 어떻게 풀어갖고 결국에는 이제 지구의 우주 정거장 같은 엄청 큰 이제 주거지를 맞아요. 구해가지고 같이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 인구가 거죠. 이주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영화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클리셰죠. 그렇죠. 네. 지구가 망해가는데 우주 정거장은 약간 이제 부자들만 갈 수 있고, 네. 선택된 사람만 갈 수 있고. 네. 그런 영화에 또 벤 애플렉 또 나왔었는데 신기해 보니까. 맞아요. 그런 영화에 맞네요. 맷 데이먼도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맷 데이먼 맞아. 맷 네. 데이먼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에서 이제 중력 방정식 때문에 이제 뭐 야구를 했는데 야구공이 막 이상하게 날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이든 아버지 젊은 아버지가 나이든 딸을 만나는데 결국엔 나도 이제 새장가 가련다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NSOA 혼자 그 수정란 케어하고 있는 NSOA 만나러 가는 걸로 끝나는데 이게 해피엔딩인 이유가 중력 반정식도 했고 그다음에 우주정거장에 그렇게 큰 우주정거장을 지어서 지을 돈도 있었고 거기에 인류가 이주를 했고 그래서 새로운 상성으로 가고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되게 적다. 그게 이제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인데 항성 이주라는 것이 지금 사실 몇 천조 단위고 거의 지금 불가능한 거죠. 좀 혹시 이 방송하시는 분 중에 달 가신 분 계신가요? 달 가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또 달을 가면은 거기가 이제 그 테라포밍이라고 하잖아요. 이주하는 거. 거의 살기가 힘들죠. 지금 혹시 선주 쌤 같은 경우는 원래 고향이 서울이셨어요? 네, 저는 고향이 서울. 혹시 다른 도시로 이주한다라면 어떠시겠어요? 여기 한국에서 아니면은 지금 지구에서 다른 도시는 상상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른 행성 이런 거는 정말
네, 완전 달라지는 그런 거는 좀 상상이 안 돼요. 아예. 또 다른 도시 가는 것도 피곤한 거잖아요. 그쵸. 또 그쵸. 네. 한수 쌤은 또 이제 중부지방이었죠. 네, 중부지방 제가- 사셨는데 충청 지역에서 또 벗어나실 때 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네, 저 혼자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올라가게 네. 되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일단은 다 사야 되고 맞아요. 네. 그렇죠. 하나부터 다 열까지 다 이제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였죠. 이제 곧 이사 시즌이기도 해가지고 이 하나부터 열까지 또 찾아봐야 되는데 다시 너무 너무 시작이시네요. 예, 빡세죠. 네, 네, 쉽지 그- 않죠. 이게 다른 지역 가는 것도 힘든데 그 다른 그 행성이나 그런 걸 간다는 게 네, 엄청나게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 영화가 그래서 해피엔딩. 그 우주 정거장 같은 거를 밖에 많이 지어가지고 그 정거장 이름을 네, 그 쿠퍼 정거장이라고 그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그쵸. 나오니까 쿠퍼 정거장 혹시 네. 제 이름을 땄나요? 그랬더니 님 아님 님 딸 이름 땄음 네. 님 딸이 훨씬 대단함 막 그쵸.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구에서는 딸이 더 유명한 어, 유명세를 네. 쳤죠. 왜냐면 네. 그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게 조금 이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사실 아까 한스 쌤이 말한 그 모래 폭풍 같은 현상이 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곡물도 그렇고 그렇죠. 그 이 영화에서는 좀 그 인간 간의 그 자원을 두고 싼 갈등이 거의 네. 묘사되지 않습니다. 막 전쟁이 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네. 예. 아니면 그런 게 이미 한 차례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상당히 그 기후 변화를 다룬 영화치고는 해피엔딩이고 뭐 그렇죠. 우울하지 않고 그렇죠. 예. 어쨌든 솔루션을 찾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주했고 뭐 아파트로 따지면 새로 분양받은 데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그러니까. 땅 받은 대로 가는 거죠. 예. 한스 쌤은 혹시 요 영화를 그때 당시 보실 때는 좀 어느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보셨어요? 아이맥스, 비주얼? 아, 네, 저는 비주얼이나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음악.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그린피스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저기서 얘기하는 그런 모래폭풍이나 아니면 그런 식량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우리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들이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예전에 네. 아프리카 대륙 같은데 뭐 메뚜기 떼가 막 창궐을 맞아요, 해가지고 예. 네, 모든 식량을 다 가져가서 막 아프리카에서 식량 가격이 막 크게 뛸 때도 있었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딜 봐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네.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남일 같지 않다, 네, 요즘 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영화들 볼 때 윤탁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솔루션을 찾아서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좀 느낌이 드는 게, 우리는 대안이 있는데 왜 항상 끝까지 그 대안을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다 파괴된 다음에 모든 게 다 그렇죠. 끝난 다음에. 예,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대책을 외계로,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려고 할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면 훨씬 돈이 더 적게 들고, 그리고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영화들은 항상 그렇게 우주에서 답을 찾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영화의 그 캐치프레이즈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네. 늘 그랬듯이. 근데 약간 기후 변화 관련해서 사실 답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 인류의 활동으로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제 그 재생 에너지원이라든지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사실 많이 외면하고 있죠, 저희가. 네. 늘 그랬듯이 답을 찾았지만 외면하고 그쵸.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황당한 게 이제 웜을 가서 외계인인지 뭐 미래의 존재인지가 답을 가르쳐 주니까 막 모르스 부호로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고생스럽게. 그렇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뤘으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옥수수만 안 먹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쵸. 그 옥수수도 네. 좀 조리법이 많은데 약간 좀 그런 게 이제 아쉬웠는데, 이 영화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 세계관에 보면 되게 신기한 게 태양광 같은 게 약간 항상 등장해요. 그때 돼서야. 네. 그렇죠.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도 네. 너무 쉽게 할 수 네.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저희 청취자분들도 한번 또 기후변화 워낙 잘 아시니까 네. 이 영화를 기후변화 관점에서 보면은 물리학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 10배 재밌다. 물리학 관점은 답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냥 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기후변화 관점에서 보면은 좀 네. 더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겠어요. 물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어려워서 사실 영화 제목부터 좀 이렇게 웅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래폭풍, 식량, 뭐 그리고 이제 영화 우주로 나가려는 그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보면은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잘 읽힐 것 같고 영화도 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 위주로도 보면 또 재밌는 영화인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좀 방송 마무리하는 게 맞겠죠, 한스 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저희 또 인터스텔라로 시작을 해갖고 또 분노의 포도까지를 좀 했는데 네. 사실 이 영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흥행하는 정의 라는 또 맞아요. 이제 김현주 배우님이 나와서 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니까 인터스텔라가 좀 생각이 나서 갖고 왔는데 네. 이 영화를 좀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네. 네, 저도 다시 봐야겠습니다. 네. 네, 워낙 그리고- 명작이잖아요. 네, 워낙 명작이기도 하고 네. 또 저희가 이 영화에서 또 많은 또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 들으신 분들이 좀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환경적 맞아요. 문화라 그쵸. 문화와 관련해서 영화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네. 그렇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보고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 또 다른 또 재밌는 대중문화랑 네. 또 최신 걸 좀 해야 되는데 네. 또 최신 거는 또 이제 슬램덩크 하시죠. 네. 슬램덩크요? 거기 또 기후변화 얘기가 나오나요? 슬램덩크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아, 기후변화 그래요? 히든 아, 스토리가 아 네. 그래요? 네. 아 진짜 좀 기대되는데요? 떡밥을 우선 던지고 해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오늘 방송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네.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